네, 아직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내란이 진행 중이다. 저희 시민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 이것까지 이제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힘겹게 정말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잔당들과 우리 국민들이 맞서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언어학자이자 여러 도시에서 생활하는 도시 탐구가 그리고 서울대 국어교육과 부교수 등을 역임한 어렵게 모셨습니다. 로버트 파우저 교수를 함께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이 지면을 통해서 네. 칼럼을 통해서 글을 읽고 네. 우리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이 보고 있는 이 내란 사태와 네. 파면 이후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들 네. 이걸 좀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오셔서 너무나 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윤석열 이 네. 파면되는 순간 우리 교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예, 범운동에 에어비앤비 그 한옥을 에어비앤비 그 숙소 있는데요. 숙소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아침 외출 준비하면서 방송을 딱 보셨군요. 이렇게 라이브로 YTN으로 보고 그러면은 이제 생중계로 보고 근데 언어학자이라서 그런지 예. 거기 판결문 있죠. 판결문 첫 몇 마디로 이게 뭐 파면에 갈 거라는 거를 느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게 됐고요. 네. 근데 정말요? 이제 그 순간에 예. 막 아무래도 뭐는 영어 있기 때문에 순간에 와우 예스 이렇게 컴퓨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영어 연습하는 거죠. 네. 감정이 아무래도 반응은 영어로 나오죠. 네. 예스 와우 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네. 너무 기뻐하셨군요. 네, 기뻤어요.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이 학교에서도 부교수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하셨지만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한국과의 인연이 깊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처음에 일단 관광객으로 처음 온 것은 1982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살게 된 것은 이제 1983년부터 84년까지 한국어 공부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80년대부터. 네, 80년대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뭐 보셨네요. 나오는 얘기는 88 올림픽 뭐 뭐 이제 또 준비할 민주화 나중에 이제 그런 민주화 운동이 커지면서 뭐 그걸 보셨군요. 그 시대 다 봤습니다. 네. 와우. 네. 80년대 계셨다가 다시 또 다른 도시나 데 계셨다가 또 오시고 그때는 아마 7년 살다가 90년대 초에 이제 박사 받으러 가고 박사 공부하는 도중에 이제 일본에 교수하게 됐고 그리고 2008년에 다시 와서 그러니까 15년 만에 다시 15년 만에 다시 와서 6년 동안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합해서 13년 살았어요. 13년 도합. 근데 그것도 쭉 이어 사신 게 아니라 80년대 2000년대 말 2010년대 이렇게 해서. 와. 그러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모습, 한국의 모습, 서울의 모습 이거를 예전부터 지켜보시고 다 이제 비교가 되시겠군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피곤할 때 택시 만약에 타면 뭐 서울 운동장이라든가 한때는 동대문 운동장 한번 적이 있어요. 진짜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DDP라고 해서 DDP라고 해서 바뀌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비교하고 계시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하는 모습, 성장한 모습 그렇습니다. 겉모양도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이나 민주주의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도 다 체감하고 계시겠네요. 80년대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파면시킨 대한민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생각하면은 83년에 왔을 때 아무도 선거를 통해서 뽑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85년에 국회 선거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민주화 운동이 커지면서 근데 그런 대한민국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어떤 그러니까 정부의 원천 헌법의 원천 민주주의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생각이
아주 잘 정착됐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번 탄핵 사건하고 파면에 대한 네. 압력이라든가 그것도 계속 이렇게 영향 미쳤죠. 와, 그렇네요. 아주 큰 그 생각은 83년에 아무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떤 약간 애매모호한 꿈 같은 얘기였지만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헌법의 원천은 국민이다. 네. 그건 국민은 주인이라는 어떤 생각이 그게 이제 계속 잘한다. 열심히 예. 하면서 정착한 거죠. 와. 대단한 일이죠. 예, 대단한 이고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대견하다는 느낌도 드실 것 같아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을 보고 네. 전두환 정권 시절을 보다가 예, 지금 예. 이렇게 윤석열 파면까지 보게 되셨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80년대에서 민주주의가 정책돼서 왔는데 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네. 우리는 후퇴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인권이 예, 후퇴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딱 시작되면서 벌어져왔던 3년, 2년, 뭐 10개월, 11개월 벌어져왔던 이런 일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계엄령 그게 이제 아주 깊은 이게 그게 아마 결정판이었죠. 굉장히 예, 이렇게 예. 어려운 것이죠. 네. 그것을 이제 상상할 수 상상할 수 없죠. 있는 일은 아니었고 네. 그만큼 이제 민주주의 이제 파괴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윤석열의 그런 의도가 그래서 본인도 검사 출신이죠. 법 쪽에 검사 출신. 법을 인데 집행하는 사람인데 헌법 안 지키려고 하는. 아,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충격 받으셨네. 충격 받은 일이고. 예. 한때는 이명박 때도 이제 민주주의 후퇴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근데 어떤 법 해석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후퇴하고 완전히 계엄령까지는 그거는 이제 크게 한국 민주주의의 이제 위기에 빠진 네. 순간이었죠. 아, 네.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부터 있었던 민주주의 후퇴가 이제 계엄령으로 최정점에 네네,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벌였고 네. 그때 내란의 밤 때는 그때는 한국에 안 계셨었나요? 미국에 어디 있었어요. 미국에 계셨군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영어로 갑자기 이렇게 이게 이제 속보가 뜨고 martial law이죠. 계엄령은 예. 이제 영어로 하면 martial law인데 제가 그 말을 딱 보고 marital law, 결혼에 대한 법. 왜냐하면 표기가 비슷하죠. marital하고 martial. 조금 비슷한데 무슨 결혼법에 대한 소동이 한국 뉴스 잘 보는데 결혼법에 대한 논란이 없었는데 딱 이렇게 다시 보니까 martial law. 이게 완전히 인크레디블한.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충격받았고 계속 지켜봤고. 그러니까 내가 머물렀던 그 대한민국에서 또 다시 계엄령이? 계엄령이. 야.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령은 이후에 제가 이제 한국하고 인연 맺었고. 네. 이제 그래서 너무 상상 못했던 일이 벌어서 미국에서까지 예. 깜놀한 그런 일이. 그리고 아무 그 특별히 한국에 어떤 뭐 뉴스가 없었죠. 뭐 무슨 위기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그거 할 만한 어떤 근거 전혀 없었고. 와.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네. 결의안을 의결해가지고 보내서 결국 그날 새벽에 마무리가 됐는데 네네. 끝까지 헌재의 변론 과정이나 아니면 윤석열이 뭐 석방되는 그런 과정까지 거치면서 네. 4개월을 끌다가 이제 파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헌재가 잘못된 결정할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예.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셨나요? 이런 헌재를 바라보면서 절박하게 저도 좀 많이 예. 근데 뭐 너무 뻔한 사실은 이게 탄핵 이렇게 취소안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보고 한 10일 안에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뭐 너무 뻔한 것인데 뻔하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시간이 좀 갈수록 이렇게 조금 걱정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너무나 어떤 법을 봐도 파면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파면 아닌 결과는 안 나오겠지 계속 생각하면서 예.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3월 31일 도착했어요.
있었어요. 31일. 조금 이제 도착하고 나서 그런 얘기 주변에 많이 듣고 혼재가 늦는다, 답답하다. 맞아요. 예, 딱 그런 그때네요. 얘기 이제 듣고 조금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은 너무 명백했죠. 너무 명백한.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까지 끌 일인가라는 생각을 예, 우리 그것도 교수님도 조금, 하고 예. 계셨던 거고 예. 이 계엄 이후에 파면까지 있으면서 고비고비마다 물론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헌재 네, 본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 탄핵 의결되는 그 상황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응원봉을 네. 들고 광장에 또 네. 여의도 앞에 모여서 네. 외쳤던 그 네, 모습. 이것도 그럼 미국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교수님은? 굉장히 반가우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주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깊은 애착, 뭐 애착보다도 이렇게 희생해서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는데, 아름답게 보였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부러웠다. 왜냐하면은 왜요? 저는 네. 어떻게 해서 트럼프 탄핵시키고 싶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트럼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조금 미국은 그만큼 시민의 운동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아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은 내가 이제 미국에서 하고 싶었던 것을 한국에서 했다. 그래서 좀 부러운 마음이 있었죠. 그야말로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지켜냈다. 결국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는 또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죠. 밖에서 볼 때도 이제 한국의 이런 뭐 시위 문화라 할까, 집회 문화랄까요? 이게 대단하다고 느끼셨. 네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 그 전에 그런 한국 시위 문화 이렇게 보면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 탄핵, 뭐 파면, 뭐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한 어떤 약간 잔치 같은 느낌? 이게 뚜렷한 목표 없이, 그래서 이게 모인다는 것 자체에 일회성이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서 배울 만한 거 있으면 조금 그런 시위나 이렇게 어떤 그런 뚜렷한 목적을 갖고 운동하는 게 시민의 어떤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미국은 이제 그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봉을 좀 가져가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자. 이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응원봉 이 문화를 한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조금 뚜렷하게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트럼프 말씀도 하시면서 많이 이제 한국을 부러워 계신데 이 80년대부터 이제 그때 이제 한국어를 공부를 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한국말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겸손함도 갖추고 계신데 지금 80년대 한국어 공부를 하시고 90년대에서 고려대에서 영어를 가르치셨고 또 서울대에서도 계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시민 의식, 민주주의 이런 것들 80년대도 보셨고 90년대도 보셨고 또 지금도 보고 계신데 정말 이제 발전하고 있고 정말 이 민주주의라는 것들을 많이도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비교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상황을. 그리고 지방자치 그게 이제 90년대 뭐 하여튼 9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95년에 했고 그것도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 뭐 외신이 많이 언급하지 않지만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정부 이제 지방 정부하고 시민의 소통하는 자리 또는 뭐 어떨 때는 시민이 항의하는 자리 또 요구하는 자리 이것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주의의 정착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그냥 거시적인 것만 이게 나라 수준 그런 이외에도 이 지방자치제 뭐 조금 이제 미시적인 부분에 민주주의 많이 정착. 풀뿌리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면서 그것도 중요한 시민들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민주주의 중요성, 우리 네. 지역의 중요성 알게 되니까. 네. 그래서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생각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층이 있는 거죠. 뭐 지역 아주 이제 미시적인 거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거 다
하여서 그래 조화롭게 네네 잘 지금 발전해 왔다라는 평가. 앞으로도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그럼요.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죠. 민주주의가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지 네.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탄핵 사태 이제 파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던 네. 것 중에 이른바 이제 진보 보수, 네. 그러니까 뭐 진보 이제 극우, 네. 시민사회와 극우의 모습을 또 완벽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은 그렇죠. 법원을 침탈하는, 그러니까 법원 폭동 사태까지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지지층의 모습들을 보면서 네. 너무 극단화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네. 분위기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거 비슷한 현상이 미국의 그 2021년 그 국회의사당 소동하는 예. 1월 6일 그 사건, 그것도 비슷한 어떤 약간 뭐 쇠 파이프를 들고 뭐 이렇게 폭력적인 있었죠. 어떤 그런 시위 네. 였고 그런 거는 근데 원인은 아마 깊은 소외감 그리고 선동 여러 가지. 그래서 그 깊은 소외감 있는 계층이 이제 극우하고 그런 소외감이 있는 계층의 어떤 이렇게 기류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그 소외감에 대한 답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극우화 또는 어떤 그런 어떤 토대를 좀 네. 약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미국은 그런 얘기는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는 완전히 괴물. 근데 소외 있고 약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일 못 따라가는 그런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좀 해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그런 어떤 극우 동향을 완화시키는 정책. 그게 또 좀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조금 이제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이 극우 이렇게 조금 나타나는 나라. 예. 극우가 약진하고 비슷한 있으니까. 현상이 이제 어떤 계층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따라가지도 못하고 깊은 소외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완전히 파괴시키고 싶다. 이런 어떤 특히 트럼프 그런 현상은 그렇습니다. 네. 그 비슷한 걸 이번에 대한민국에서도 보신 이제 거네요. 나타났고 네. 거기 해법이 중요하다. 이번에 이른바 윤석열 지지자들이 막 집회하면서 보였던 행태가 네. 스톱 더 스틸이라는 팻말도 네, 들고 뭐 미국에서 또 같은 말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트럼프 영어로 지지자들이. 가끔 그래서 그 간판을 보면서 왜 뭐 무슨 스틸 무슨 그러니까 그 뭐 훔친 게 있어요? 부정선거는 완전히 처음에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그 얘기 이해 못했고 한국에서 무슨 부정선거 있었는지 이해를 못하는 이해 상황. 못했고 그리고 사실은 미국도 아예 부정선거는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뭐 몇 아주 뭐 사소한 표 이렇게 뭔가 실수가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거의 뭐 그것도 트럼프의 음모론 네. 그리고 이 윤석열도 똑같은 음모론에 빠질 수 있는 근데 그런 음모론을 쉽게 빠지는 지도자 뽑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한 똑같은 얘기인데. 행태나 이런 것들을 음모론 오셔서 때문에. 음모론 때문에. 네. 그래서 성조기를 계속 다 들고 나오는 이런 집회 문화도 좀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주 불편해요. 아 불편하세요? 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좋아한다고 하면 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뭐 나쁜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미국 좋아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약간 이용한다? 이용한 악용한다? 어떤 상징으로 이제 보수적인 어떤 상징으로 옛날 시대 뭐 네. 이제 독재 시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불편한 그래요. 이렇게 너무 뒤돌아보 이렇게 옛날 시대의 어떤 상징 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미국 좋아하는지 뭐 그냥 상징이죠. 이스라엘 국기도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 국기도 이스라엘 사람은 나오더라고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상징적인 약간 기독교 이게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이렇게 깔려 있어서 그런 그래도 식으로. 지나가면은 조금 불편해요. 그러셨군요. 저도 항상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네. 성조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개개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네.
이걸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불편할 수 있겠다. 불편할 진짜. 불편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걸 우리가 근데 그리, 매일 봅니다. 매주 보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영향이라든가 이것도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 정책이라든가 그렇네요. 지금도 그렇죠. 특히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네. 다음에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상주의 그리고 이미 많이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이상주의적인 부분은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성적이 보면 반갑지 않다. 이 지금 트럼프 정권 트럼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윤석열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좀 찾으셨습니까? 교수님도? 아까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모론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거 그리고 고집을 위한 고집 그리고 뭔가 둘이 이제 어디서 팟캐스트인지 어디서 아이디어를 바꿔 그게 이제 또 어떤 맥락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좀 넓게 생각하고 판단력이 없는 부분 그것도 비슷한데 차이점 뭔가 있다면 그 트럼프는 깊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윤석열의 어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대가 조금 차이 있고 세대는 차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뉴욕의 퀸스구이라는 데서 태어나고 그러면 뉴욕의 핵심이 이제 맨해튼이잖아요. 그래서 뉴욕의 퀸스구에 태어난 그 이제 쩔부의 아들. 그래서 맨해튼에 진출하는데 돈 벌어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열등감이 있는. 그래서 많은 그 정책이라든가 많은 횡패. 그게 이제 그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세도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관세는 잘 모르고 그냥 아이디어를 어디서 뽑고 관세 좀 묻자 그냥 그런 식이에요. 관세 소동이 그 어떤 정책의 내용보다 자기가 한때 뉴스의 중심이 될 수 있게 내가 관심 받는다. 이 문제 아닐까. 그래서 너무나 열등감이 강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윤석열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조금 서울대학교 법대도 나오고 이렇게 약간 우등생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구수했습니다. 구수. 그래서 그래도 열등감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다른 반대하는 목소리를 아예 이제 봉쇄를 해버리고 적으로 돌리고 그렇죠. 그런 이렇게 넓게 모습.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지금 트럼프와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파면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이제 와 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 오늘도 이재명 전 대표가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이제 저희 오마이북을 통해서 새로운 신간 책도 이제 발간합니다. 직접 이재명 전 대표가 쓴 책을 그래서 예약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4월 15일쯤에는 진짜 교보문고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책이 실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국민의힘 쪽에서 다 이제 대선 출마하고 있고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막 이런 출마를 하고 있는데 대선 국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후보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라서 맞아요. 그게 이제 그렇고 누군지는 찝지 않더라도 어떤 대한민국의 방향성. 저번에 미국의 대선 저기 이제 작년 11월 초에 있었던 미국 대선을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 열심히 지지했는데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어떤 단점이 뭔가 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이제 약간 현상 유지, 뭔가 지키자는 입장이었는데 그거는 젊은층이나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사람, 서민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은 얘기였어요. 이제 개혁이나 변화 원하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서민층. 그래서
만약에 뭔가 있다면 뭐 윤석열 때문에 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네. 좀 민주주의 더 깊게 아. 또 어떻게 좀 확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정책도 이제 또 어떻게 조금 이렇게 개혁할 수 있을까?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택 그 아파트 맞아요. 뭐 하여튼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예. 그런 어떤 그것도 어떤 나라에 완전히 선거의 핵심이 되죠. 스페인도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국적으로 시위 있었던 나라고. 네. 그래서 조금 청년들이 집값이라든가 서민의 걱정하는 어떤 생활 문제, 네. 그 민생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민주주의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민주주의 확대 또는 서민을 위한 뭐 정책들. 어떤 정책 네. 이렇게 좀 과감한 어떤 개혁은 하겠다. 두 개의 축으로.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어. 조금 좋지 않을까. 예. 근데 뭐 어려운 얘기죠. 너무 계엄열이나 탄핵이나 이렇게 이제 충격적인 얘기 있었지만 그럼요. 헤레스 후보가 만약에 단점이 있었다면 이제 너무나 개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근데 해리스 그러면 뭐, 대선 전략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집권 없는데. 당의 후보 뭐 부통령의 묘한 그런 입장이기도 했고 그 현 집권 세력 민주당 네, 정권을 네, 네. 강하게도 비판할 수도 없는 그런 그런 상황.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마 젠더적인 부분도 이렇게 아. 여성으로서 그런 어떤 그 부분도 있었고 부통령의 입장 그리고 트럼프는 아무래도 이미지는 파괴 그래서 변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는 변화의 선택이었죠.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힘든 사람들이 네. 뭐 사실은 자본 시장이나 네. 이런 데서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분 좋겠지만 네. 주식을 못 가진 소외된 사람들 네, 하루 벌어 하루 미국인의 먹고 사는 대부분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소외감을 느낀 것이죠. 네. 그게 대선 결과 나왔는데 네. 이번 한국 대선도 보면은 변화를 바라고 개혁을 바라고 있는데 네. 정말 지금 힘든 민생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자영업자도 너무 장사가 안 그렇고. 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을 예.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또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다. 그렇죠. 미국 대선을 복귀를 하면서 미국 대선을 네. 잘 우리 분석을 하면서 한국 대선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각 후보 진영에서.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오. 헤렛은 매력적인 후보였지만 네. 너무나 이렇게 그리고 정책은 이제 너무나 이렇게 일관성, 약간 벚꽃처럼 이렇게 조금 뭐 이런 정책 그 나쁘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 트럼프의 정책보도 그런 어떤 서민을 위한 어떤 네. 그런 것이었지만 아하. 이렇게 이미지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 오늘 교수님의 얘기를 각 후보 선거 캠프에서 좀 잘 들어야겠습니다. 잘 듣고 네.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변화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핸즈오프 운동 뭐 이런 거 예, 핸드업 운동 대규모로 네, 이루어지고 대규모로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건 좀 변화의 이미지, 변화의 이제 물결이 좀 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핸즈업 운동은 이제 트럼프는 뭐가 하지 마라. 손 떼라. 예. 예, 손대라. 예. 이게 그거는 다 이렇게 좋은 목적인데 근데 조금 너무 애매모호해요. 사실. 아까 언급하신 아까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매모호한. 네. 아유. 이게 빨리 가셔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이 시민들의 네. 집회하는 모습, 시위하는 모습, 네. 그 방식을 좀 전파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제 중간 선거 하죠. 내년 그러면은 중간 선거를 하는데 그러면은 목적은 민주당은 압승.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정책을 트럼프 바꿀 탄핵시킬 수 수 있고. 있는 거고. 탄핵도 시킬 수 있으니까. 하원의 과반수 이렇게 얻으면 그리고 이제 이 상원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승리하면 그것도 영향 미치죠. 그 목표를 가지고 딱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하는 게 근데 이제 뭐 물론 좋죠. 이제 많은 사람 나왔고 근데 다음 단계는 뭘 할지. 다른 시위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시위하면 이게 이제 산만해지니까 계속 hands off 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자신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은 또 다른 주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이제 바뀌는 주제별로 바뀌는 게 그러면은 아니라 이제 산만해지는 거죠.
그래요. 오늘 이제 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대한민국에 우리 키세스 우주연합군 뭐 음방 매트를 뒤집어쓰고 자리를 철야 농성을 하고 지키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키세스 우주연합군이다 이런 얘기예요. 키세스 초콜릿 아시죠? 네. 은박지로 쌓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추울 때 겨울에 젖은 일이라서. 네. 예, 은박 딱 뒤집어 쓰니까 키세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우리 시민들의 그 열정과 힘, 에너지 이걸 많이 보시고 느끼고 미국 가셔가지고 아 우리가 이래서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셔야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감사합니다. 활약 활동을 좀 기대를. 한국의 지혜였고. 지혜를 얻고. 정말 역사적 순간에 또 딱 계셔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 네. 근데 사실 끝날 줄 다 끝나고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4월까지 오다 보니까 이건 또 교수님 입장에서는 참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긴장하고요. 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보셨겠지만은 한덕수가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 지명을 했어요. 대통령도 아니고 대행인데 대행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이 그럴 수가 있냐? 바로 한덕수 탄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내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 다 그 자리에 있거든요. 윤석열만 물러났지. 다 그 자리에 있어서 아직 안 끝났다. 이런 긴장감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민주주의 다시 이렇게 회복 플러스 확대.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어떤 법을 아니면 헌법까지. 근데 헌법 뭐 이게 이제 내각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계엄령 없애자 아니면은 계엄령은 국회 승인 받고 하는. 이렇게 그 조금 헌법은 그런 그것도 계엄령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국가 보안법 조금 예민한 얘기지만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옛날 시대의 법이 조금씩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제가 조금 있어요. 보고 이거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특히 헌법에 계엄령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논의를 해야 되고 아마 지금 우원식 의장도 개헌 제안을 처리하고 하면서 차기 이제 대통령 준비하는 후보들이 또 말씀하신 민주를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안들을 또 공약으로 만들어서 들고 나올 겁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흥미롭게 그 관세는 사실은 오랫동안 국회의 몫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 국회는 법안을 통과해서 그 권한은 대통령한테 준 거죠. 당시에. 근데 악용할 거라는 어떤 생각은 없었겠지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권한을 일단 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국회의원. 그것도 그래야겠네요, 진짜. 그렇죠.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 권력의 힘의 권력의 균형 이게 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맞아요. 그 과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머무세요? 한국에? 조금 도중에 일본에 갔다 오는 건데 5월 말까지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계시고 와, 오랫동안 딱 이렇게 더워지기 거의 뭐 대선 과정을 또 지켜보시겠네요. 그렇죠. 아마 대선 결과는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시차 6월 3일 여덟 풀면서 6월 4일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각 후보들의 운동하는 선거 운동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을 또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미국인의 눈을 본 특히 대한민국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를 봐왔던 우리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과 힘도 알게 되고 과제도 알게 되고 또 미국의 답답한 이런 상황도 좀 알게 돼서 참 뜻깊었던 시간이고 그 순간이었고요. 저도 기뻤습니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뭐가 있다면 그
계속 희망 갖고 앞으로 그러니까 모든 정치나 모든 어떤 뭐 뉴스에 들어가는 일은 사실은 어떤 과거로 보지 말고 앞으로. 그래서 선거나 정치는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이 뭐 옛날에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상관없고 옛날은 옛날이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정치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 있기 때문에 조금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 갖고 이번 대선은 좋은 선택하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 관심 가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